막 성들을 막 한나가면서 오고 있고, 뒤에서는 지금 반란군들이 지금 우리 배우를 갖다가 치면서 오고 있어. 근데 재밌는 게 되면 배후에 있는 반란군들이 성들을 다 점령하고 이게 치면서 오면서 보급로까지 다 끊기는 거야. 원래 저기 만주족 그 금나라 저기 세울 때 만주족 애들이 독립을 하려겠지, 요 나라를 갖다 금나라로 요 나라가 그때 무너져 버려요.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만주족이 세운 게 그래서 금나라예요. 그게 자기네들은 처음에 요 나라를 다 먹고 이게 그 나라를 세울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데, 자기네들은 옛날에 살고 있던 그 만주 지역을 독립을 할 생각을 했지, 요 나라를 다 먹을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옛날에 그때 장군이 그 말을 해요. 대나무를 저기 그때 책사가 그랬나? 그 저기 저기 만주조 금나라 책사가 그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이제 주군한테, 대나무가 마디마디가 있을 때 쪼갤 때 한 번에 새가 있을 때 한 번에 그 대나무 마디를 끝까지 하면 쫙 이렇게 벌리면 한 번에 쪼개진다고. 그때를 놓치면 나중에 못 지긴다고. 지금 이걸 해야 한다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네들 이제 독립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만 이제 저기 군대를 이제 저기 뭐냐, 요 나라 군대를 몰아낸 게 아니라 자기네 옛날 그 만주뿐만 아니라 요 나라 영토까지 싹 밀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대나무를 한 번에 쪼갠다는 게 이제 그게 그 말 전술이 거기서 나오는데, 뭐다 이렇게 나냐, 하여튼 다 길어졌네요. 하여튼 그래요. 이게 일종의 배수지네요. 그럼 배수진을 쓰면 저기 뭐냐, 병사들의 사기가 그냥 확 올라가 버려. 그냥 람보가 돼 버려. 어차피 이리 줄이나 저리 줄이나 똑같다. 어? 이게 그 장군도 죽고 귀족도 죽고 이거 주도 세력도 죽고 저기 최고 밑에 있는 쫄병도 죽고 우리 군비도 죽고 어차피 다 죽는다. 이럴 거면 이제 배수진을 치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죠. 역사적 사례가 이런 저기 배수진 이게 성공한 사례가 있고, 근데 대부분 배수진을 이게 이거 그 배수진의 성격을 알고 제대로 써야 하는데, 그냥 무작정 군사들을 그냥 저기 이게 저기 뭐냐 이게 뭐냐 저기 이 사기를 자기는 올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경험이 없고 그냥 어디서 풍물로 듣거나 저기 그냥 전술 이게 전술 이게 무슨 책이라 하지, 이게 병법 책들 어설프게 읽은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써먹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게 옛날에 고려 시대 때 그 요나라고 왔을 때 그때도 저기 그 어설프게 써먹다가 이상하게 된 경우도 있고, 이게 하여튼 몇 번 있어요. 근데 이게 성공하면 이게 역사에 남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이걸 쓰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전술이거든요, 배수진은. 성공한 사례로 예전에 금나라가 있었고, 또 어디가 있었냐. 하여튼 몇 개가 있었는데 까먹었네. 옛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네. 그 일본 그 전국 시대 때 이게 예전에 규슈 지역 해적들이 이게 그뭐 전쟁은 이기지 뭐는데 한 그 전투에서 이제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규슈 애들이 최고 저기 세요. 세다고 하더라고. 이게 모든 게 거의 깡패도 규슈 깡패가 제일 세다. 이게 왜냐면 일본은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해가지고 하단 밑에 있는 게 규슈 섬이거든요. 옛날에 이게 해적 여기가 소굴이었고 여기 애들이 싸움을 잘해. 그래가지고 전국시대 때 규슈 저기 이게 전국시대 때 다들 이게 그 역사학자들 전수가도 전국시대 그 지역들이니까요. 그럼 어느 지역 애들이 제일 전투력이 세냐 하면 다 한개같이 해요. 규슈 다 규슈 애들이, 규슈 애들이 제일 세다고 해요. 얘네들도 이게 코너에 몰리는데 소수 정예병으로 이게 대군 갖다가 그냥 이게 밀어내버려. 이게 무찔르게 아니고 그 뚫고 그걸 그냥 지나가 버려요. 포위당했는데 그 소수 병사들이 대구를 갖다 뚫고 지나가 버려.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엄청난, 그것도 배수진의 일종의 배수진을 쓰다 온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그 배수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저기 뭐냐 그 열악한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죽게 아니면 까무라치게 상황에 몰리지면 그냥 람보가 돼요. 그냥 쉽게 말해 한순간에 그냥 어차피 이리라 저기 죽이나. 근데 이게 배수진이 굉장히 위험한 전술이거든요. 그 역사적으로 그 배수진을 어설프게 써먹은 게
그 옛날에 신립 장군이 배수진을 써먹어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그 그냥 저기 전투 한 방으로 저기 도성까지 밀고 내려오죠. 그냥 그냥 일본 왜군이 쑥 밀려오죠. 그때 신립 장군이 배수진을 써요. 근데 신립 장군이 배수진을 그때 신립 장군이 그 왜군들하고 싸가지고 그냥 전멸을 당해 거기서 조선군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어디였던가 저기 탕금대인가 충주 탕금대인가 거기서 이게 이 양반이 배수진을 써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옛날에 이거 토크멘터리 그 임모시기 교수 임용환 교수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게 예전엔 그 신립 장군을 자기도 이게 참 멍청한 장군이라고 이거를 이게 했대요. 이게 했대요. 자기도 이렇게 막 이게 저거 비판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기 신립 장군의 입장이 이해가 되더래.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이게 정예병 그런 게 별로 거의 없었고요. 이제 군대가 뭐 했냐면 평소에 농사를 짓다가 이제 전쟁 일어나면 이제 농부들 이제 저기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형식이에요. 물론 훈련을 하죠. 근데 전쟁이 없을 때는 훈련을 대충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하면 이제 또 더 앞으로 나가서 뭐 저기 전쟁을 뭐 누가 가서 뭐 첩보를 해가지고 전 왜군이 쳐들어올 것 이미 다 첩보를 했는데 멍청하게 저거 했다는 이제 이런 얘기까지 가면 이제 또 저거니까 그 당시 신립 장군의 탕금대에서도 저기 탕금대에서 신립 장군이 배수진을 쳐요. 그 충주 탕금대 쪽이면 뒤가 다 물이에요. 그 탕금대 위쪽에서 거기가 약간 산 쪽이 있고 앞에가 옛날엔 지금 도시인데 거기가 다 갈대밭이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저기 그 백두대간을 그 충주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내려와요. 왜군들이. 그 왜군들 이미 충주 그 백두대간 넘어가지고 충주 여기 입성을 했고 저기 이제 그 당시 이제 저기 이제 막 저기 어떤 민병이라고 해야죠. 이제 막 농사 짓던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탕군대에서 이제 와요. 근데 저기 진짜 정예 군사다. 직업 군인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군인들이 농사 짓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한 거야. 근데 농사 짓던 사람 갑자기 싸우라면 훈련이 이제 거의 안 되는 사람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옛날에 역사학자들이 아니 여기다 매복했으면 얘들 이겼고 여기다 했으면 되는데 매복이 그 양반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매복을 하려고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매복은 이게 굉장히 이게 고난도의 훈련도가 필요하대요.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군대는 매복 자체가 안 돼요. 왜냐면 군대가 예를 들어 1000명의 군대가 매복을 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저기 크게 재채기를 하면 발각이 되는 거야. 한 명이 재채기를 잘못해도. 그래서 저기 매복을 할 때는 굉장히 이게 훈련이 잘 된 군인이 매복을 해야지 이게 농사 짓다가 갑자기 온 사람들 매복시키면 매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옛날에 몰라서 이거를 시들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런 좋은 지형에서 매복을 하는데 매복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저기 군인이 농사 짓던 사람을 갑자기 급처해서 저기 뭐냐 창을 갖다가 이제 쥐어 죽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이 양반이 외병들도 숫자도 숫자지만 조총하고 무기가 장난 이게 비교가 무리하고 조선군하고 일본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 충주 탕군대에서 만나요. 거기 탕군대 그 언덕배기 산 같은 데가 이제 그 유리한 고지니까 거기는 물러날 데도 없어요. 바로 뒤가 이제 저기 다 나중에 가보시면 다 물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배수진을 쳐요. 신립 장군이. 근데 원래 배수진은 친서는 안 된대. 여기서 밀리면 그냥 도성까지 한 번에 쭉 밀리는 걸 저기 신립 장군도 알아. 뒤에 없어 군대가 도성까지. 모든 군대를 자기가 다 끌어모아가지고 탕군대에서 지금 여기서 막아내야 돼. 여기서 못 막아내면 저기 그 도성까지 그냥 저기 프리패스야 외군들이. 그냥 행군으로 가는 거야. 걸어가는 속도로 그냥 그러니까 다 저기 다 정복을 하는 거야. 모든 군대를 다 이게 탕군대를 다 끌어왔는데 여기서 밀려나면 모두 그래가지고 여기서 진짜 뭐 아니면 도하다 해가지고 승부쓸 때 그게 거기서 이제 저기 이게 신립 장군이 배수진을 쳐요. 근데 뭐 여러분도 이제 역사 잘 알겠지만 그때 이제 완전히 전멸에 거의 전멸을 당해요.
아, 근데 그때도 뭐 배수진 친 것도 나쁘다고 했었죠. 근데 신립장군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군대들의 사기를 여기서 올렸대. 근데 군대 사기도 훈련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싸울 줄 아는 군대를 데리고 했을 때 그쪽에 확 이게 오르는 게 그게 먹히는데 이게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도 조총을 무기 체제가 틀렸어요. 그때 그 신립장군이 믿은 게 기마 그때 이제 저기 정예군이 뭐가 있으면 저기 기마병이 있었어요. 이제 저기 기마병을 갖다가 이제 저기 얘네들 믿고 갔어. 그래도 기마병으로 이제 조총의 특징이 뭐냐면 조총은 활은 1분에 그 막 많이 쏠 수 있는데 몇 발, 1분에 보통 뭐 5발, 6발 맞나? 옛날에 그 양반만은 활을 쏘면 1분에 5발, 6발 쏘는데 조총은 이거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총이라 해가지고 이게 부싯돌 같은 치게 빵 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걸 무슨 총이라고 하지? 갑자기 까먹었네. 하여튼 옛날 조총 같은 경우는 이게 부싯돌 같은 치해가지고 빵 하고 나가는 거. 그 전에 그리고 이게 화약을 넣고 뭘 넣고 이게 마개를 넣고 이게 꾹꾹꾹 누르고 그 다음에 이게 탄도 이제 이게 알 같은 거 동그란 구슬 같은 거 쇠구슬을 딱 넣고 그 다음에 불을 치고 탕 쏘잖아요. 그럼 1분에 몇 발을 하여튼 얼마 못 쏜다고 하더라고. 그게 활보다 훨씬 좁게 쏜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라고 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비 오면 이게 못 쏴. 이 특징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양반이 생각한 게 뭐냐면 저기 처음에 이제 왜군들이 먼저 쳐들어와. 이제 탄건대에서 얘네들 저기 조선군은 버티고. 왜냐면 뭐 원체 열악하니까 숫자도 숫자지만 무기 훈련돼서 다 떨어져 왜군보다. 이건 이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신립장군이 그래도 뭐 저기 전술은 있어. 옛날에 그 지금의 춘주시에 이제 또 그 앞에 거기 갈대밭을 갖다가 이제 왜군들이 이제 거기를 갖다 이제 저기 매복을 하면서 이제 살금살금 하면서 거기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있다가 이제 공격하려고 매복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공격. 이제 이걸 신립장군이 알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불화살을 땡겨가지고 저기 그 갈대밭을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숨었던 왜군들이 막 오 하면서 이제 이거 뭐 불났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하면서 막 이제 도망가.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는 이겼다고 좋다고 이제 신립장군이 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왜군들이 싹 이제 철수를 해. 이게 근데 그러면 얘네들의 이게 조총의 사거리와 이제 신립장군도 계산해. 조총의 사거리가 얼마. 그리고 이게 재장전하는데 얘네들은 이게 단점이 이게 얼마. 그래가지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은 어차피 이 저기 농사짓던 이 민군들은 못 싸워. 얘네들 밥이야. 그러면 믿을 게 정예 기마병밖에 없다. 근데 기마병이 이제 저기 조총부대하고 이게 깊숙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조총부대가 저기 뭘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바로 그냥 모가지가 그냥 칼로 한번 쑥 하면 모가지가 싹쑥싹쑥 뜨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총 부대의 그 단점이 기마부대가 이게 근접했을 때는 얘네들한테 힘을 못 쓰는 걸 알고 있어요. 조총 부대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네들이 그 이제 앞에가 탄건대가 다 타버렸잖아요. 이제 그 앞에 그 갈대밭이 나중에 그걸 탄건대에서 짓져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게 신립장군이 미리 와서 여기를 점검을 했었는데 급하게 오느라고 해서 여기 탄건대 그 충주의 지형을 이 양반이 점검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밑에가 다 타니까 이게 평야지대야. 오 그래. 저 이제 다 탔으니까 이제 갈대밭을 평야지니까 기마병으로 쓸어버리면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얘네들도 이제 차곡차곡 와. 탄건대 여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오니까 이제 저기 얘네들은 주력이 저기 뭐 조총부대 애들이 이제 딱 사정거리 안까지 이제 계속 이제 오는 거야. 그런데 사정거리까지 오니까 얘네들이 이제 기마병을 갖다가 이제 저기 이게 기습 쪽으로 그냥 이렇게 치고 들어가요 정면으로. 여기는 산악지역이라서 기마부대가 아니 위에서 들어가지 멍청하게 조총부대 총 앞에서 기마부대를 왜냐하면 여기가 옆에가 다 산악지대고 앞에가 평지라서 돌아서 갈 데가 없어. 협소해가지고 거기가 평야지대가 아니야. 뭐 어디 산 넘어가지고 기마부대 갈 수가 없는 지형이야. 원래 기마부대는 이게 알렉산더처럼 이게 돌아가지고 이게 후방을 치거나 이게 보병의 측면을 쳐거나 활 부대에 후방을 쳐가지고 하면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돼. 산악지역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면으로 그냥 이게 딱 가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신립장군이 이 양반이 여기를 갖다가 미리 탐방을 했어야 하는데 탐방할 시간이 없었던 거야.
뭐 급작스럽게 어디선가 막아야하는데 그 막은 지점이 왜군이 이제 저기 백두대간까지 넘어가지고 부랴부랴 하는데 백두대간까지 충주까지 해서 그 탄건대에서 이제 이게 딱 이게 마주친 거야. 근데 탄건대 지형에 대해서 이 양반이 잘 몰라.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대략 어떤 지형인 건 아는데 자세히는 몰라. 자, 여기서 이제 탐방을 못한 이제 이게 큰 작전의 실수가 이제 나옵니다. 이게 배수진을 이제 이때 잘못 쳐가지고 사람들이 나중에 농민군들이 이 기바군들이 작살을 하면서 농민군들이 막 그걸 보고 이제 멘탈이 붕괴돼서 이제 도망을 가요. 이제 탈영이라고 하죠. 막 뒤에 배수진 막 강이 이제 크지 않으니까 헤엄쳐서 가면 도망갈 수 있는 강폭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걸 다 보나 보 같은 거로 다 막아놔서 이게 물이 차서 이게 넓은데 예전에는 헤엄쳐서 도망갈 수 있는 거리 정도는 돼요. 그게 이게 그래서 이 전투를 해서 이제 사기가 확 꺾이고 탈영병이 속출을 해요. 이제 우리 죽었다 하고. 이제 그때 기마병들이 가는데 기마병 이제 신립은 어떤 계산을 했냐면 그 얘네들이 어차피 기다린 거야. 이게 조총부대가 앞에 올 때까지 우리 그 탄건대 그 산 있는데 거기까지. 그 오게 해가지고 얘를 이제 저기 최대한 오게 하고 기마병으로 기습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가다 보면 얘네들이 첫발 빵빵빵 쏘면 기마병 앞에 있는 애들은 죽게 되다가 알아. 어차피 얘네들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정을 할 때 그때 이제 저기 기습을 이제 그때 이제 그 딱 달라붙어가지고 칼로 다 이제 장정 이제 총을 못 쏘게 다 도륙을 내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신립 장군의 이게 신립 장군의 이게 이제 저기 저기 작전이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 이제 여기서 이제 저기 신립 장군이 아까 저기 여기서 탐방을 못했다 했잖아요. 그 갈대밭이 이게 평야지대 이런 말이 잘 달릴 수 있는 초원에 같은 이런 이런 저기 평평한 평지가 아니라 늪지대예요. 보통 갈대밭이 있는데 뻘밭 늪지대예요. 그럼 말은 이게 말굽이 해가지고 늪지대로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럼 말이 막 빠져가지고 허우대거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단단한 데가 있으니까 가긴 가는데 막 대부분의 말들이 허우적거리고 뒤에 있는 기마병들도 앞에 막히니까 못 가는 거야. 첫 번에 따다다당 소리가 딱 하니까 그러면 이게 얘네들은 장정하는데 뭐 거의 한방 장전하는데 뭐 1분 가까이 걸린다 했나? 하여튼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걸릴 줄 알았는데 불과 10 몇 초 만인가? 10초인가? 10 몇 초, 10초인가? 20초인가? 10 몇 초 만에 다시 조총 소리가 빵빵빵빵 나오는 거야. CJ 참전이 깜짝 어떻게 쟤네들 저장당했지? 그리고 또 10 몇 초 있다가 1분에 한 저기 거의 다여섯 발이 이제 쏘는 거야. 조총이 원래 1분에 저기 한 발 쏠까 말까 해야 하는데 조총이 1분에 막 저기 한 저기 대여섯 발이 막 빵빵빵빵 쏘는 거야. 이게 실리작가를 멘붕이 난 거야. 이제 이게 이제 정보전이 이게 중요한 거야. 옛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조총의 그 약점이거든요. 그 조총이 이렇게 하여튼 저기 이게 불 지펴가지고 찍으면 시간 오래. 그래서 옛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기 3열로 해요. 이게 제일 앞열은 이게 조총 부대가 있으면 제일 앞열 한 명, 그 다음에 뒤에 저기 두 번째 2열, 세 번째 3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맞다. 그 첫 번째 있는 사람들은 총을 잘 쏘는 거. 우리 군대 가면 사격을 유난히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애들은 사격만 해.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애들은 뭐냐? 뒤에서 저기 이거 저기 화약 넣고 화약 넣고 저기 뭐냐 쇠구슬 넣고 이게 다 하고 저기 장정하고 다 준비하고 앞에 애들이 빠바방 저기 뭐 심지에다가 이게 타겟을 빠바방 쏘면 뒤에 두 명이 그걸 갖다가 다 장정을 하고 앞에 딱 주면 다시 또 들고 빠바방 쏘는 거야.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조총의 약점을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요. 이게 총을 이게 도요토미 쏘니까 잘 쏘는 애들이 있고 이거 장정을 잘하는 애들이 따로 있는 거야. 그래 총 잘 쏘는 애들은 사격을 잘하는 애들은 사격만 하고 이걸 갖다 장정 잘하는 애들은 사격하지 말고 장정만 뒤에서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저기 그 조총이 이제 뒤에서 이제 이게 막 뒤에는 조총을 갖다 계속 이거를 갖다가 장정을 하고 앞에 한 명만 이제 두 명은 장정만 한 명은 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분에 막 세 방씩 1분에 대여섯 발씩 막 빠바방 나가는 게 실립이 그걸 보고 이제 이게 뭐다가 배수지어다 여기까지 하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일순간에 이제 저기 정예 김화병이 다 몰살을 당해요. 전멸을 당하니까 거기서 그거를 탕문대 위에서 보던 농민구들은 멘탈이 약해요. 그걸 보면 이제 우리 죽었다 하고 이제 막 이제 저기 슬슬 탈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게 돼가지고 이제 한양 도성까지 한 번에 쑥 왜군들이 밀고 와요. 그때 신립 장군이 배수진을 쳐요. 그때 이 양반이 여기서 밀리면 저기 도성까지 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배수진을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양반이 진짜 어쩔 수 없이 배수진을 쳤구나. 너무 진짜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몇 가지 경우가 더 있는데 고려시대 또 배수진 좋아하다가 저기 여기 실수를 많이 한 경우도 있고 배수진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저것 다 할 때 저기 코너에 물릴 때 일부러 코너에 물리면 그냥 퇴각을 해야 돼요. 이 최고 타령가들로서 배수진은 절대로 써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싸우면 얼마 안 되고 질 게 뻔하고 여기서 전멸될 거 뻔하잖아요. 그러면 퇴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기 뒤에서 다른 저기 합류를 하고 저기 더 좋은 거점에서 이게 저기 높은 저기 고지에서나 이런 데서 이렇게 다시 이게 뒤에를 이게 이렇게 다져야 하는데 거기서 여기 어차피 여기서 다 죽을 건데 그 소수 애들 갖다가 어쩌면 자기 공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들 갖다가 이게 죽음의 구렁텅이에 그냥 몰아넣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거는 최고 사령관으로서 절대 써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자기의 이제 공명심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의 공명심과 그리고 또 저기 이 어설픈 그 책으로 이루는 게 병법천만 겁나게 읽어가지고 야 배수진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라. 배수진 함부로 이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자기의 부하들 갖다가 함부로 소모품 쓰듯이 이게 그냥 그렇게 이게 죽음의 구렁텅이 앞으로 그냥 이게 소모품 쓰듯이 그냥 밀어내는 거는 그런 장소들은 장군이 되면 안 돼요. 옛날 징기스칸께서도 그 이 양반이 참 전술에서 굉장히 대단한 게 뭐냐면 천호장이 뭐냐면 천호장이 맞아요. 천명의 군대를 거느린 게 천호장이에요. 백호장이 100명의 군대를 이제 거는 게 백호장이. 십호장은 그냥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군대 소대 개념이고 십호장은 별로 십호장을 안 차리고 이제 백호장부터 이제 인정을 해줬거든요. 백호장부터 되기가 힘들어. 백호장은 용맹한 사람은 장군은 백호장이 될 수 있는데 용맹만으로 천호장은 될 수는 없어요. 천호장이 되려면 옛날 징기스칸이 뭔 말을 하냐면 저기에 있는 군사들이 일반 사병들이 이제 사병들이 나만큼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천호장에 올라가야 한다고 그 천호장에 대한 그 어떻게 덕목 사항을 넣어요. 백호장까지는 자기가 용맹한 사람도 백호장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용맹만으로는 천호장은 못 올라가요. 이게 군사들을 이게 어떠면 덕장이라고 하죠. 군사들을 잘 이렇게 다독일 줄 아는 사람이 천호장으로 이렇게 채택이 돼요. 이게 우리는 보통 맹장이라고 해요. 용맹하게 싸우는 걸 맹장인데 맹장은 천호장을 절대로 못 올라가게 올라요. 맹장이 용맹한 장군이 천호장을 올라오면 군대를 갖다가 이게 몰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몰살을 안 당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사병을 마치 자기 군대 군사를 갖다가 낮은 군사들도 자기 마치 이게 자식과 같이 이게 아버지 다루듯이 자식 다루듯이 군사를 보는 덕장이 천호장이 돼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징기스칸이 옛날에 해요. 그래서 천호장에 올라가려면 이게 기본적으로 병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덕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천호장 자체를 승격이 안 돼요. 아, 그럼 이런 말, 아, 씨, 뭐 덕장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씨발, 뭐 다 죽인다며. 지네들한 굴복 안 하면 그 성에 버티고 있는 애들, 그 애기들까지 싹 죽여버린다면, 짐승들까지도 싹 죽이다, 살아있는 생명은 싹 죽여버린다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다가 여기까지 왔냐. 이게 배수진에 대해서 이게 배수진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그걸 히든 카드로 어쩔 수 없이 써야 하겠지만 자기 지금 불리한 입장에서 저기 뒤로 이게 후퇴할 수 있는 배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제 상황에 따라 그 이제 실립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여기서 우리가 밀려나면 도성까지 밀려버리니까 이제 그 양반 심정은 좀 이해가 가. 근데 그래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왜 이게 신립장군이란 저기 하여튼 제가 갑자기 문득 이게 배수진에 대한 이걸 한번 이거 강의를 한번 해야겠다. 이제 제가 병법이나 이게 전술 전략 원래 전쟁 역사를 하면 전쟁하고 저기 떨어뜨릴 수가 없고요. 우리가 역사, 전쟁, 살인, 강간, 약탈, 이주 이런 거는 이게 역사하고 이게 뗄 수가 없어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한번 요번 강의에는 제가 전술 전쟁에서 전술에 대한 한 저기 예인 저기 배수진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병법서를 뭐 많이 읽은 건 아니고 이게 뭐 이것저것 그냥 이게 지나가면서 조금씩 읽은 게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순자병법을 뭐 저기 100번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얘기를 하지 말라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참고로 저는 순자병법을 한 번밖에 안 읽었습니다. 한 두 번 읽었나? 한 두 번, 세 번밖에 안 읽었습니다. 네, 훌륭한 저기 병법서적입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저도 두 번, 세 번 읽고 이제 이것저것 많이 이거 했고, 저는 이제 병법 같은 걸 뭘로 적어하면, 나름 명상을 하면서 이제 옛날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 체크를 해요. 역사를 체크하다 명상을 하다 보면 이제 기존에 역사 자료가 없는 거는 명상으로 해서 제가 다 찾아내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그 어떤 전술이 있었는지 이 기존에 이제 저기 책자나 자료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명상을 해서 제가 찾아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저는 이제 전술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역사, 전쟁, 전술, 전략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거를 앞으로 이제 조금씩 제가 좀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이렇게 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오늘은 저기 뭐냐 배수진이라는 전술에 대해서 저기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